그리고 저 저번에 배운 거 생각났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했구나. 맞아요. 번역하면 뭐죠? 대박 났네? 어닝 음. 서프라이즈. 박보미 TV. 박고미 TV.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도 뉴스 읽어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PER이 너무 궁금해서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기 전에 네이버 증권에 가가지고 그 표를 보면은 오른쪽 구석에 항상 PER이 있어요. 또 막상 그거를 실전에 적용하려니까 전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질문하면서도 이거를 내가 과연 배운다고 이해가 될까? 막 이 생각도 할 정도로 너무 어려웠어요. PER이 그중에 제일 쉽거든요. 그거 쉽고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착착 달라붙을 때까지 계속 이것만 쓸 필요가 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아 그래? 좀 비싸졌네? 아 좀 싸졌네? 아 돈이 더 늘었나 보네? 막 이런 게 그냥 돌아갈 때까지는 요것만 봐도 된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PER을 항상 살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편이에요. 이거 개인의 약간 그 기호예요? 안 보는 사람은 아예 안 보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함정이 진짜 많아요. 어... 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몇 번 겪은 사람들이 아 나 이거 이제 아예 안 볼래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그냥 아예 무시하겠다?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 다음에 뭔가 진화된 단계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초보 투자자라면 전통적인 거는 배워야 되니까. 그럼 지금은. 오히려 초보 투자자일수록 PER을 정확히 봐야겠네요. 네. 내가 사는 게 대략 PER로 나타내는 그 수치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2023년 9월 1일입니다. 엔비디아 드디어 나왔다. 엔비디아. 자, 여기 반대되는 쪽이 이제 AMD고 거기에 이제 그 누님께서 계시죠. 이게 뉴스이기 때문에 어떤 걸 보여주냐면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요즘에 가장 핫한 데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 뉴스 공부를 하면서 뭐가 허무한지 아세요? 뭐요? 이렇게 알아봤자 이미 다 올랐어. 옳은 것만 보는 거죠. 옳은 것만. 그래서 이게 무슨 공부의 의미가 있지? 막 나 혼자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공부는 이걸로 하고 사는 거는 다른 걸로 사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것만 보잖아요. 그럼 뭘 배워야 되냐면 옳은 게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성향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옳은 걸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스토리와 이런 뉘앙스와 이런 스타일로 또 오를 애가 누구일까? 어떤 애는 저평가가 해소돼가지고 오를 거고 어떤 애는 신기술이 개발돼가지고 오를 거고 어떤 애는 테마를 타면서 오를 거고 어떤 애는 진짜 돈을 벌어서 오를 거고 저마다 오르는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다 공부해두고 아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오르는구나 아니면 야 이렇게 아무것도 든 거 없이 오르는구나 우리가 그런 걸 계속 공부하면서 과연 내가 다음에 살 때 어떤 느낌으로 살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거죠. 저는 고민님 말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얘 놓쳤네, 또 놓쳤네, 또 놓쳤네. 껄무새가 뭔가 했더니 나였어. 근데 그 얘기 들고 싶어요. 버핏하이가 했던 얘기 중에 야구는 계속 휘둘러야 되잖아요. 3아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식은 3아웃이 없다. 그 말인즉슨 칠 수 있는 공에만 휘두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칠 것 같은 공에는 휘두르지 않아도 아웃이 당하지 않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그럼 지나간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다음 홈런을 노린다? 홈런이면 좋고 홈런까지는 한 방이면 좀 그러면 그러니까. 1루까지만 가보겠습니다. 왜냐? 네. 어차피 내가 안 사고 못 샀고 몰랐던 거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도 내가 사지 못했을 거가 올라가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아쉬워할 게 아니라 공부해야죠. 얘는 왜 올랐을까? 세상이 어떻게 변했길래 얘가 올랐을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게 올라갈까?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슬픈 마음은 어쩔 수 없다. 네, 맞아요. 엔비디아 주가 폭등했는데 PER은 연중 최저. 우와, 밸류에이션은 최저로 가고 있다. 싸다 소리죠. 주가가 올랐는데도 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 주식이 올해 250% 넘게 폭등했지만 PER은 일주일 만에 46에서 28로 떨어져서 저평가다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23일에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PER 산출 공식 분모 역할을 하는 EPS가 급격하게 뛴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여기가 아마 마늘님을 힘들게 했던 구간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0%가 넘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00%가 넘게 증가했고 EPS는 400%가 넘게 뛴 2.7달러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PER을 근거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제로 더 오를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사람은 죽습니다라고 비슷한 내용인 거죠. 자, AI 버블 붕괴, TSMC 의존도, 거시경제 상황 등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자, 공부할 게 많이 보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엔비디아 언제 들어갔어요? 엔비디아 저는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음. 남자들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쪽에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엔비디아는 지금은 뭐의 대장이에요? AI의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AI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가 지금 우리는 실체를 봤잖아요. 챗 GPT처럼 내가 궁금한 거 찾아줘, 다 찾아준다는 거죠. AI의 대장인데 그 과거에는 뭐의 대장이었냐면 그래픽 카드예요. 오. 자, 그래픽 카드는 주로 어디서 보냐면 자, 여기 이름 속에 답이 있습니다. 디아블로에서 본 거죠. 아 진짜요? 아니 우리가 디아블로 같은 거 할 때 딱 깔면 이렇게 뭐가 나와요? GPU 사양, 지포스 뭐 2080 이상 권장 거기 나오는 그 사양들 GPU 있잖아요. 그 GPU가 그래픽 카드거든요. 이거의 전 세계 1위가 엔비디아입니다. 컴퓨터를 사본 적 있어요. 컴퓨터 살 때 이런 걸 봅니다. CPU 뭐 i3다, i5다, 램 몇 기가입니다. 하드 디스크 약자니까 하드가 뭐 500기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GPU 적혀 있거든요. 자, 요렇게가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맞출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사양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 맞췄잖아요. 이렇게. 이걸 맞췄어요. 근데 안에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또 하나 더 넣은 이유는 얘는 그래픽만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영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픽을 화려한 걸 많이 쓰니까 그래픽 카드가 많이 커왔단 말이에요. 뭐의 대장이었냐면 게임 그래픽 카드의 대장이었어요. 대장을 잡아가지고 엔비디아가 돈을 좀 법니다. 근데 게임하는 사람은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뭐 전 지구인이 게임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게임 그래픽 카드 만들면서.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AI로 가기 전에 채굴 응? 코인이요? 코인 채굴 아 이 시장이 떴습니다. 채굴할 때 GPU를 쓰는 거예요. 본인들도 예상을 못했겠다. 오래 걸렸죠. 이때 분기 난리 났었죠. 아 그래서 그래픽 카드 가격이 완전 폭등한 게 그것 때문이었죠? 네, 아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같이 올랐구나. 네. 자, 채굴에서 이게 뜬 이유가 사실 AI로 가는 것까지 보면 이게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기 어려운 연산이나 그런 처리를 해주는 게 CPU예요. 미분적분을 하는 애라면 그래픽 카드는 1 더하기 1을 100만 개를 하는 애예요. 쉬운 연산을 훨씬 동시에 많이 하는 게 그래픽 카드 역할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채굴도 그냥 밤새 채굴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AI도 학습한다 했잖아요. 점점 더 어려운 걸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걔를 학습시킬 때 쉬운 걸 계속 주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계속해서 주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성격 때문에 옛날에는 게임 GPU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채굴로 뻥 뜨더니 AI 시대가 오면서 엔비디아가 대박이 났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탔네요. 이 시장 점유율이 한 80% 돼요. 얻어 걸려서 80%? 이 옛날부터 잡아놓으니까 여기에 따로 진입하는 게 제대로 없죠. 근데 쓰임새가 계속 달라지고 세상이 변하는데 야 GPU만한 게 없죠. 전 세계에 있는 이걸 필요로 하는 정말 많은 회사들이 엔비디아에다가 제발 저 좀 주세요. 자, 이거랑 비슷합니다. 자, 우와 전기차다, 테슬라다. 기아의 EV9입니다. 얘네들이 박 터지게 싸우면 누가 돈 번다 했죠? 배터리 만드는 회사 돈 번다 했죠? 배터리 회사끼리 싸우면 누가 돈 벌죠? 양극재. 양극재가 돈 번다 했죠? 근데 양극재는 거의 얘만 할 수 있네 하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와 주가 옆에 가는 거였죠. 어허.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 주식이 올해 250% 넘게 폭등했지만 PER은 일주일 만에 46배에서 28배 정도로 떨어져 저평가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 이 말을 들어봤을 때는 PER이라는 친구는 높은 것에서 작아지게 되면 저평가가 되어가는 수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엔비디아가 지난 실적 발표를 하고 이 산출 공식에서 보면 분모 역할을 하는 EPS가 급격하게 뛴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Price Earning Ratio. 요거를 번역해 보면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죠? 네. 그 회사가 버는 돈 대비해서 얼마의 높은 주가로 몇 배나 불어나 있는 주가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PER의 수치였습니다. 요거를 공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P 나누기 EPS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어려운 게 약간 등장하는데 P는 주가예요.
EPS는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주당 순이익. 이 주가 한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어요. 스케일을 작게 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A 기업은 제 커피숍이고 옆에 있는 B는 마늘님 커피숍이에요. A 기업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대요. B 기업은 500만 원 번대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A가 돈 더 잘 버네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왜냐면 A는 건물 뒤층에 직원이 20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이걸로 보면 망하죠. 근데 여기는 1인 기업이에요. 잘 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치만 놓고 보면 안 맞잖아요. 뭔가 규모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1,000억 벌었어. 그게 어느 정도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번 거를 주식수로 나눕니다. 주식수로 나눠버리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한 주에 얼마 벌어가 나오는 거죠. 이 회사 한 주에 얼마 벌어? 한 주에 100원 벌어? 한 주에 1,000원 벌어?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서 A라는 기업의 주가가 10,000원이에요. 이제 EPS가 만약에 1,000원이에요. 그럼 PR이 10배인 거죠. 왜냐면 이 회사는 한 주당 버는 돈이 1,000원인데 한 주가 10,000원이니까 PR이 10배인 거죠. 계산이 너무나 쉽습니다. 자, 요 공식 보면서 자, PER이 크다는 건 고평가다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죠. 버는 것 대비해서 비싸다. 낮다는 건 저평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자, 이게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를 이제 요걸로 볼게요. 주가가 높아지면 주가가 비싸지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면 얘는 올라가죠. 주가가 오르면 고평가가 되는 거죠. 반대로 EPS라는 건 수익이라 했잖아요. 수익. 회사가 돈을 더 벌면 PR이 내려가죠. 회사가 돈을 더 벌수록 저평가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엔비디아는 아까 글을 보면 PR이 어떻다고 나왔어요? 46배라 했었죠. 네. 46배예요, PR이. 근데 주가가 올랐잖아요. 근데 얘가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실적이 훨씬 높았다. 네. 저도 수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예습한 거 아니죠? 애도 안 했죠. 유튜브 같은 거 봤어요. 예습할 리가 없는데 잠깐만. 맞아요. 자,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보통 저평가 영역으로 쑥 기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나 올랐는데 훨씬 큰 폭으로 돈을 벌어버리니까 얘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28배라 했나? 이런 일이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배운 거 생각났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했구나. 맞아요. 번역하면 뭐죠? 대박 났네?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야, PER이 많이 떨어졌대 이런 머릿속으로 아, 주가 빠졌어? 라고 묻겠죠. 근데 아니야, 얘는 주가 2배나 올랐는데 PER이 절반이 났대. 뭐야? 이익 4배 늘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다음에 A라는 기업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PER을 체크해봤더니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전년도 PER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우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마늘 분식이 있어요. 그죠? 마늘 분식을 평가해봤는데 PER이 20배였어요. 싼지 비싼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PER은 아주 대표적인 상대평가 지표입니다. 투자는 어찌 보면 좋은 걸 사는 게 아니라 개 중에 좋은 걸 사는 게 투자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상장 회사들은 다 좋다. 왜냐? 좋아야 상장할 수 있거든. 정말 좋은 거 2,000개 중에 더 좋은 걸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지표를 쓰는 거예요. 그 상대 지표라는 말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랑 비교할지. 즉 PR이 20배라고 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 산업, 즉 경쟁자죠. 또 과거의 마늘 분식인 거죠. 마늘 분식. 자, 첫 번째는 이건 거예요. 야, 마늘 분식 매물로 나왔대. 야, PER 20배라는데?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1년에 한 1,000만 원씩 정도 버는데 2억이면 살 수 있대. 20배죠? 그러면 2억이면 살 수 있구나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고미 분식은 PER이 10배인 거예요. 10배. 1억만 주면 살 수 있는 집이 나오는 거죠. 그럼 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산업의 비슷한 경쟁자들끼리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인 저평가다. 이 산업에 들어있는 애들은 전반적으로 다 30배를 받는데 얘는 20배더라. 저평가다. 상대적인 매력이 있다. 왜 이 이유가 뭘까? 분석해서 진짜 저평가네 사는 거죠. 또는 산업 경쟁자 딱히 없거나 다 비슷비슷하다면 이제 과거의 나. 야, 마늘 분식 그 밸류에이션 해봤어? 이번에 20배 나왔는데 작년에는 15였고 그전에는 10이었어. 지금 20이에요. 그럼 작년보다 비싸졌네? 비싸진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과거보다는 지금이 비싸구나. 과거보다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평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높다는 건 이게 어려운 이유는 그거예요. 저평가, 고평가를 나타낸다 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엄의 크기를 나타내거든요. 그 프리미엄이 붙었으니까 비싸진 거니까 이게 얘가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비싸진 건지 받을 만한지를 공부해야 되는 게 우리 일이에요. 저는 그냥 PER 보고 고평가, 저평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PER이 기업 분석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스크린샷만 탁 찍어놓고 보면 자 고평가되려면 당연히 고평가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를 달지 않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석은 이제 누구나 다른 거죠. 다 다른 거죠. 자기 해석이 들어가는 순간 야 50배도 싸 당연히 말 되는 거죠. 100배도 받아도 돼. 아이 테슬라 옛날에 1000배였어. 1000배였거든요. 근데 테슬라 지금 봐요. 막 저번에 20년까지 떨어졌는데 떼돈을 벌어버리니까. 즉 미래에 돈을 많이 벌면 PR이 떨어진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진짜 얼마나 많이 벌지는 사람만 다 다르요. 그리고 기대하는 정도 다 다른 거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해도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판단으로 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의 판단은 각자 있는 거고 나만의 주식이 생기는 거죠. 그렇구나. 알겠어요. 맨날 뭔가를 배우고 나면 끝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죠. 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끝도 없어. 그래. 약간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PER을 보면 공부 안 해도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열? 그게 아니라 내가 더 공부를 해야 한다는 단서였구나. 단서였을 뿐 그거는 절대적 지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네요. 오늘의 공부도 약간 힘이 빠지긴 하지만 죄송해요. 한숨을 자꾸 넣어가지고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와 이거구나가 아니라 이것도 뭐냐 이것도 새로 나왔네. 이거 끝이 아니었어. 낙담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박보미 TV 박고미 TV